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벌써 10번째 동결인데요. 금리 인하 예측을 가리는 요인은 무엇인지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벌써 10번째인데요. 이렇게 동결하는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연내 이 수준에 도달한다는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금리 인하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달 물가 상승률은 3%대이고 최근에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이 뛰면서 도대체 이 물가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예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예측 시점도 최근 뒤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가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 굳이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부실도 여전히 우리 경제 불안 요소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한 거고요. 향후 석 달 후의 금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회의 때와 같은 의견들을 유지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석 달 후에도 3.5% 금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기조적으로 물가는 둔화 추세이고 내수 부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른바 영끌족 포함해서 대출 있는 분들은 대출 인하 시점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금리가 이렇게 오래 동결된 적이 있었나요? 네, 한은이 이 콜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게 지난 1999년인데요. 지금까지 최장기 기록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 5개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1.5%에서 1.25%로 내려갔다가 다시 1.5%로 올라오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긴축 기조죠. 지난해 1월 금리가 3.5%로 올라간 뒤에 1년 4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은 가장 이른 게 오는 7월이니까 3.5% 금리가 최장기 동결 기록을 새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7월 인하설은 지난 연말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인하 시점을 기다렸다가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됐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니까 우리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은 금융통화위원 전부 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는 국내 요인을 보고 정책을 결정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창용 총재의 설명인데요. 관건은 유가입니다. 유가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 2.3%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은이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 이걸 보기 위해서 기자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결정문의 되게 미묘한 수식들입니다. 통상 당분간 유지하겠다 하면은 석 달을 보고요. 네.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하면 6달 정도로 해석합니다. 최근에는 이걸 넘어서서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계속 등장했는데 오늘은 이 장기간이 빠지고 충분히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어느 한쪽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고른 어떤 절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총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깜빡이를 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깜빡이를 킨 상황은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깜빡이를 킬까 말까를 자료를 보고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고 그다음에 깜빡이를 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차선도 바꾸고 준비를 하겠는데 네, 결국 유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건데 요즘 기름값 너무 올랐잖아요. 주유하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정확히 올랐습니까? 네, 오늘 기름값 제가 그래픽 표로 네.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너무 비싸네요. 1,681.72원입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리터당 1,560원대였습니다. 서울은 이보다도 훨씬 높아서 리터당 평균 1,753.85원입니다. 경유값을 보면요. 경유값은 전국 평균이 1,555.91원, 서울 평균은 1,639.35원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감산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나마 이달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상태라 지금 이 정도인데 이후에 서민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석유 제품 가격 점검에 나섰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성하여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이제 올린 가격들이 국제유가의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했는지 아니면 조금 과도하게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름값 너무 비싸서 전기차 사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요즘 알뜰 주유소 앞에 주유하는 줄이 길다면서요. 너무 네. 비싸다 보니까. 네. 네, 앞서 김태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셨지만 보시면 거기가 이제 서울 화곡동에 있는 알뜰 주유소거든요. 네네. 주유기 앞이 비어있지를 않더라고요. 이 장바구니 물가도 올랐는데 같은 값이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좀 더 넣으려는 운전자들이 많죠. 오늘 정부가 정유회사 4곳, 석유협회 그리고 알뜰 주유소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알뜰 공급자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 리터당 한 30-40원 정도 인하된 가격에 네.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정부도 올해 안에 알뜰 주유소 40개를 추가 선정해서 조금이라도 서민 부담을 좀 낮춰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가가 다 오르는데 고공행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달러 가치도 올랐다고요.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네. 어제보다 11.3원이나 더 많이 올라서 올랐네요. 1,375.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9원 넘게 급등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사를 저희가 썼는데 어제 상승분보다도 더 오른 겁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달러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려앉아서 1680선에서 턱걸이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올라서 86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와 유가, 또 환율과 증시까지 국내외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나연수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